양쪽 어깨 높이도 다르고 상체 운동을 하실 때마다 양쪽의 느낌 차이가 너무 심하신가요? 이런 비대칭과 불균형을 얼마나 오래 가지고 계셨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마치 마술처럼 단 몇 분 만에 양쪽이 비슷해지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견갑골 비대칭은 사실 견갑골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척추가 틀어져서 견갑골은 덩달아서 틀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는 아무리 견갑골 운동을 해봤자 소용이 없고 오히려 틀어짐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척추가 틀어져 있는지 아니면 견갑골이 틀어져 있는지는 겉모양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갑골을 바로 잡기 전에 척추를 일단 먼저 바로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척추를 바로 잡아주는 운동은 더보기란에 제가 링크를 하나 해놓겠습니다. 이 영상을 따라 하시기 전에 링크한 영상을 먼저 따라해주세요. 만약 척추를 바로 잡는 영상을 다 따라했는데도 아직도 어깨 높이가 다르고 상체 운동 시 양쪽 대칭감이 잘 맞질 않는다면 이제 이 영상을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견갑골 불안정이라고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죠? 대부분은 익상견갑골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사실 익상견갑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견갑골이 들떠 있다고 무조건 익상견갑이라고 볼 수도 없고 또 익상견갑이 무조건 전거근이 약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튼 오늘은 익상견갑을 다룰 건 아닙니다. 익상견갑은 제가 흔하지 않다고 했죠. 오늘은 거의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견갑골 비대칭의 원인인 견관절의 회전 제약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자, 왼손을 뒷짐을 한번 쥐어보시겠습니다. 왼손을 뒷짐 지고 최대한 손을 한번 올려보세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지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번엔 오른손을 뒷짐 지고 최대한 손을 올려보세요. 만약 당신이 평범한 오른손잡이 사무직 종사자라면 혹은 학생이시라면 오른쪽이 훨씬 덜 올라가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물론 예외는 있으니 덜 올라가지는 쪽이 어느 쪽인지 체크를 한번 해놓으세요. 자, 이번엔 벽에 한번 기대 보겠습니다. 선서하듯이 양팔을 90도로 만들어서 벽에 손목을 붙이려고 해보세요. 손등을 붙이는 게 아니라 손목을 붙이려고 하셔야 됩니다. 이번엔 오른쪽 손목에 비해 왼쪽 손목을 붙이기가 어렵거나 혹은 왼쪽 어깨가 좀 더 불편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당신이 평범한 오른손잡이 사무직 종사자거나 학생이시라면요. 마찬가지로 예외는 있을 수 있으니 손목을 붙이기 힘든 쪽을 기억해 놓으세요. 보통 마우스를 많이 쓰거나 필기를 많이 하는 쪽은 삼각근이 쉽사리 피곤해집니다. 이 삼각근의 피로감 때문에 팔을 쓰기가 힘들어지니까 팔 대신 견갑골을 쓰기 위해서 외회전근을 긴장시킵니다. 쉽게 말해서 팔과 견갑골을 합체시키는 거죠. 그 결과 외회전근의 단축성 긴장을 불러오게 되고 내회전을 하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또 이게 연쇄적으로 보상을 일으켜서 상체를 한쪽으로 돌게 만들고 또 기울어지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반대쪽 어깨는 외회전이 힘들어지는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즉 현대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견갑골의 비대칭이 손잡이 쪽의 내회전 제한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론이 너무 복잡했나요? 괜찮습니다. 이해하지 못하셔도 좋습니다. 운동만 잘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몸수리 오리지널입니다. 견관절 내회전이 제압되었던 쪽, 즉 뒷짐을 쥐었을 때 손을 올리기가 힘들었던 쪽부터 운동합니다. 오른손이라 가정하겠습니다.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붙여 땡전 모양을 만듭니다. 땡전을 제외한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은 쫙 펴준 상태에서 땡전을 허리에 바짝 붙여줍니다. 엄지, 검지 손가락이 붙어있는 부분을 접합부라 하겠습니다. 접합부를 허리에 바짝 눌러준 상태에서 어깨와 팔꿈치를 뒤로 빼줍니다. 이때 상체가 돌지 않게 주의합니다. 상체는 돌지 않으면서 어깨와 팔꿈치만 뒤로 당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접합부를 허리에 바짝 붙여주고 팔꿈치만 앞으로 내밀어주세요. 이때도 상체가 돌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접합부를 누르면서 어깨와 팔꿈치를 뒤로 당기면 어깨 앞쪽이 뻐근 시원해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이 상태를 30초 유지해서 3세트 반복해주세요. 3세트가 다 끝나신 분들은 뒷짐을 쥐고 손을 다시 한번 올려보세요. 아까보다 훨씬 잘 올라가지면 잘하신 겁니다. 두 번째 운동, 외회전이 제압되던 쪽입니다. 소파나 침대의 옆으로 돌아누워 팔꿈치를 어깨 높이까지 들어 침대 밖으로 나오게 해줍니다.
팔꿈치 각도는 90도, 손바닥은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상태에서 반대쪽 손으로 손목을 감싸잡고 현재 영상 방향에 나온 대각선 방향으로 손목을 천천히 눌러줍니다. 어깨에 부담이 없을 정도까지만 말이죠. 수직으로 누르면 어깨에 부담이 생기니 대각선으로 눌러야 합니다. 어깨에 부담이 없는 범위까지 눌러주신 상태에서 현재 아래쪽에 외회전되어 있는 팔을 반대로 내회전시킨다 생각합니다. 왼쪽 손목으로 오른쪽 손바닥을 미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어깨 옆쪽 측면 삼각근의 힘이 느껴질 수 있는데 하다 보면 점점 어깨 앞쪽이 늘어나는 느낌이 들 겁니다. 30초 3세트 반복해 주시고 만약 3세트까지 했는데도 어깨 앞쪽이 아니라 어깨 옆쪽 측면 삼각근에만 자극이 있으면 2세트 더 실시해 주세요. 이렇게 두 번째 운동까지 다 끝나신 분들은 어깨 높이를 한번 관찰해 보세요. 어깨 높이가 잘 맞으셨다면 평상시 대칭감이 잘 맞지 않았던 상체 운동도 한번 해보세요. 어깨 높이도 잘 맞고 운동의 대칭감도 잘 맞으신다면 아주 잘해주신 겁니다. 꾸준히 해주시면 더더욱 데칼코마니 마냥 좌우 대칭이 잘 맞으실 겁니다. 자,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